한수용 저자의 질의응답, 질문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는 조금 특별합니다. 보통 출판 기념회 책은요,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는 이야기들로 꾸며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 군수로는 조금 다릅니다. 이 책은 한수용이라는 사람보다는 지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이야기보다는요, 철학과 약속, 그리고 지난해 미래에 대해 묻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서전이 아니라 군수론을 택해서 책을 쓰셨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 역시 개인의 시간을 정리하는 책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난해 더 필요한 것은 누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보다 앞으로 어떤 길을 놓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한 편의 이야기로 남을 수 있지만 지역의 운영은 개인의 이야기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설계와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군수로는 제 과거를 정리하는 책이 아니라 지역이라는 큰 배를 어떤 항로로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기록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또 한 가지는 나는 이 세상의 일원, 태엽의 한 조각이 되어서 같이 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저자께서는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해 나가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책에서 지난해를 경영한다는 표현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군수라는 직책을 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경영자로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해를 경영한다고 표현한 이유는 이제 군정도 전략과 책임의 언어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단순 집행 행정으로는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군수는 행정 책임자를 넘어 지원을 재배치하고 자원을 재배치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경영자여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끝나는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또 모든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경영자라는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책에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개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개혁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개혁은 항상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익숙한 방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편안함이 지난의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개혁은 사람을 몰아붙이는 변화가 아니라 비효율적인 구조를 고치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편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개혁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작가님께서는 고령화를 복지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고령화는 단순히 복지 예산을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자리, 주거, 의료, 가족 구조가 함께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문제와 젊은 세대가 떠나는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령화를 복지가 아니라 지역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작은 시선에서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보다 전체를 새롭게 고쳐서 더 많은 세대가 살아가기 위한 좋은 구조를 만드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인구 감소를 단순한 숫자 감소로 보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진단하시는 지난해 진짜 위기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지난해 위기는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머물 이유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자리, 문화, 교육, 생활 환경이 연결되지 않으면 인구 정책은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인구를 늘린다는 구호보다 머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본적인 원인을 고쳐서 인구 구조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책은 자서전이 아닌 또 공약집도 아닌 군정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정치적 원칙서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자님께서 가장 먼저 손보시고 싶은 군정의 구조는 무엇일까요? 지금 진안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예산이 다시 외부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저는 지역 안에서 소비와 소득이 순환되도록 관광, 농업, 소상공인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제 흐름으로 묶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경제 흐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분 개선이 아니라 도시구조, 돌봄체계, 교통체계 등 구조 재편을도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시는지 조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단어로 말한다면 설계자라고 생각합니다. 설계자는 모든 일을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설계하고 조직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산도 정책도 사업도 큰 틀의 설계 없이 나열되면 힘을 잃습니다. 리더가 구조를 그리는 역할을 할 때 각자가 힘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책 후반부에서는요, 보다 구체적인 구상이 등장하는데요. 특히 진안읍 중심의 공간 재편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안천 일부 구간을 활용해서 광장을 조성하고 또 보행 환경과 도로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구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왜 읍의 구조를 먼저 바꾸려고 하시는지 이 내용을 좀 듣고 싶고요. 이 공간의 변화가 진안에는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는 상징입니다. 읍의 중심 공간이 바뀌면 사람의 동선과 활동이 바뀝니다. 진안 읍을 걷고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상권과 문화가 함께 살아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진안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중심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공간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 집의 구조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하죠. 거실이 넓어지면 가족 구성원들이 더 많이 모이고 안방이 커지면 쉬는 시간이 더욱더 편안하다고 하죠. 아마 그런 내용을 도시의 구조 개선에도 적용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진안역 설치에 대한 구상인데요. 아까도 우리 내빈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철도망 계획과 연계한 역사 유치 전략을 말씀하셨는데요. 저자님께서 보시는 진안역의 의미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에 답하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안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닙니다. 진안이 외부와 연결되는 관문입니다. 교통은 곧 기회입니다. 인구 문제, 청년, 관광, 물류, 투자 모두 연결의 문제입니다. 저는 진안을 확장시키는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람들이 역세권으로 모이는 이유도 조금 더 편안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진안역에 철도역이 생긴다. 굉장히 반갑고 기대가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용담호를 바라보는 자원에서 타고 즐기는 자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환경 보존과 개발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할까요?
용담호 개발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치를 높이는 방향입니다. 보존과 활용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균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과 수자원 당국과 협의하여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제가 넘어가면 어제 전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려오셔가지고 타운홀 미팅을 하셨는데 새만금에 이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육성하신다 말씀하셨고 김윤덕 장관님께서 용담호에 있는 물을 산업화 물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난해 그 용담댐 물이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5개면이 스물될 때는 이게 아픔이었지만 이제 기회입니다. 용담댐은. 그런데 마침 이재명 대통령 대동세상 여기가 천반산이 여기에 있는데 기회가 지난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고 지금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실행한다는 어제 말씀이셔서 제가 지난 물을 좀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가적인 말씀까지 좀 더 이해가 잘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구상들은 구조를 바꾸는 큰 그림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또 한 가지 이 기대와는 다른 한 가지 질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바로 과연 그것들이 가능할까 하는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재원과 행정 절차,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 실행 전략은 사실 굉장한 노력과 또 꽤 어깨가 무거운 책임감이 놓이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가능성은 준비해서 옵니다. 재원은 단계별로 나누고 중앙정부 사업과 민간 투자를 병행하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 역시 사전 검토를 통해 현실적인 일정 안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물론 실행 계획까지 설계해야 되겠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성공한 자치단체장과 실패한 자치단체장을 이렇게 봤습니다. 실패한 자치단체장은 내려오는 교부세로 군이나 시 땅에 군이나 시 돈으로 건물을 짓고 토목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성공한 자치단체장들을 보면 민자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제는 지방자치는 법률 공부한 사람 여기도 있으시고 뭐 하지만 법률을 공부했다거나 행정을 전공을 했다는 사람보다 경영 전문가가 이제는 자치단체를 경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자치단체를 보면 경영인이 자치단체장이 된 데는 지금 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경영자의 마음이 다시 떠오르는 내용이었습니다. 기획부터 또 사람들의 다양한 입장들을 고려해야 하고요. 또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실행까지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챙기는 것이 바로 경영자의 마인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인드로 일을 해나가겠다는 이 멋진 의지를 잘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군수로는 저자님의 약속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시면 책 한 페이지 다 살펴보셨으면 좋겠지만요. 자, 이 여러 가지 약속 중에 우리 저자님께서 공직자가 되신다면 이거 한 가지만큼은 내가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되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예. 반드시 지키고 싶은 원칙은 공적인 약속을 가볍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한 바람과 다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적인 내용으로 말씀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지난해 미래를 들었습니다. 지난 군수로는
단순한 출판 기념용 책이 아니라 공적인 정치 철학의 기록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방금 나눴던 질문과 다짐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열심히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모든 과정마다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자 한수용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사이다 한국의 시원한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한 사이다 한수용의 시원한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 전해주셨네요.